유형자산 여러분들 사용할 목적인데 장기간 보유하는 거죠. 장기간 보유.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거 주의하셔야 될 개정법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또는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하였다 라고 하면 그때는 개정 과목이 건물하고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는 거. 그렇죠? 이거 꼭 유념해 주시고 개정 과목. 그 다음에 이거 말문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을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재고자산 얘기지. 말문제.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이겠죠.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라고 배우셨고요. 왜 안 하냐면 영원하니까. 그렇죠. 강원도가 붙한다고 강원도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땅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일 때, 맞죠? 얘를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일 때 쓰면 해당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건물이라는 건 완공이 됐을 때 쓰는 거니까, 맞죠? 완공이 되기 전에 건설 중인 자산을 잡았다가 건설이 완료가 되면 걔를 잡아 빼서 건물을 바꿔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맞죠? 왜냐면 사용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일 때 까는 거지 감가상각 자산일 때 건설 중인 자산일 때는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미 배우셨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배우셨는데 빨리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서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해당 자산으로 본다라고 했었고,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보유 중인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니까 얘는 우리가 비용 처리했고 세금과 공과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넘어가고요. 그다음 이것도 했었죠,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고, 개정 과목이 뭐였어? 수익적 지출의 개정 과목. 수선비. 그죠? 근데 그게 차량과 관련되네. 차량 유지비. 복습. 그죠? 여기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랑 배웠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배우셨던 내용이죠? 자, 이제 이거는 이미 회계 이거 냈기 때문에 배우시. 자, 이제 얘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취득원, 여기가 이제 회계 2급에 없는 회계 1급에서 추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론하고 실리를 다져야 돼요. 특수한 경우에 취득원가가 먼저 해보죠.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이라는 건 외부에서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게 취득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그냥 단지 사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취득을 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좀 설명할게요. 토지나 건물의 일괄 구입.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토지하고 건물을 1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토지하고 건물을 10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나는 목적이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다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 10억을 토지하고 건물을 뿜바이 해줘야죠. 그죠? 그 뿜바이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시가 비율로 나눠줍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좀 펴주시냐면 없군요. 이거 없네요. 네, 그냥 제가 사례가지고 할게요, 여러분들. 제 사례가지고 할게요. 여기 교재가 없네요. 자, 사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조심해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건. 자, 일단 내가 현금을 10억 주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산 거예요. 10억 주고요. 근데 난 토지하고 건물을 둘 다 사용할 겁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는데 전부 다 둘 다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10억이라는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뿜빠이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회계가 여러분들 아무리 그 한국인데 뿜빠이라고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맞죠? 식하겠죠, 여러분. 뭐야 이거 뿜빠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분한다라고 안분이 분배입니다. 분배. 그렇죠? 어떻게 분배를 해주냐? 이렇게 분배해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의 시가가 4억이고요. 건물의 시가가 1억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0억 주고 사온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맞죠? 예를 들면 이렇게 사온 거예요. 뭐 나중에 재개발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10억을 어떻게 하냐? 4억 대 시가 비율로 분配해준다라고 부릅니다. 시가 비율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토지에 배분될 금액은 총 5억 중에 시가가 4억이 차지하는 거잖아. 이렇게 배분해주면 4대 1의 비율대로. 건물은 10억 곱하기 전체 5억 중에서 시가가 1억 차지하는 걸 이렇게 문제 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문제만 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잘 나오시기 때문에.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는 여러분 나중에 부가가치세에서도 많이 줄 자료입니다. 자, 보실게요. 중요해요. 두 번째가 좀 요거. 자, 보시면은요. 이 상황이에요. 이게 토지입니다. 여러분 토지. 이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얘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오늘이 며칠이죠? 3월 7일? 3월 7일 날 일괄적으로 10억에 구입을 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나는 뭐만 필요해? 당초에 아까는 건물하고 토지가 다 필요해서 한꺼번에 다 산 거죠. 나는 처음에는 토지만 필요했거든요. 토지가 필요했는데 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죠. 나는 토지만 필요한데 건물이 다 올라갔으면 토지만 살게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한 방에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근데 나는 당초에 토지만 필요한 거죠. 그죠? 토지만 필요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갑자기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시고 할게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 거야. 철거하면 1억 정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렇게 된 상황입니다. 요것도 3월 7일 날.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회계든 세법이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뒤에 숨겨진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게 실질이 중요하다, 형식보다. 그죠? 우리가 바지 사장보다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그거나 우선적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고 건물을 바로 때려버신 이유가 뭐예요? 당초 토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출을 다 한 거죠. 이해되세요? 당초에 토지가 필요했는데 토지만 필요했는데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산 거고 그리고 바로 토지만 필요한 거니까 건물을 때려 부셔버린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11억의 지출을 모두 다 당초에 토지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11억을 전부 다 뭐로 보내? 토지로 보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 가격은 10억이죠? 했죠? 요거하고 건물 철거 비용 1억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본다라는 건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관련된 분기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몇 페이지냐면은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교재 234. 거기 맨 아래 4월 거래, 4월 거래. 거기에서 몇 번 할 거냐면 3번입니다. 3번. 4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4월 10일. 자, 제2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반석 상사의 토지를 800만 원에 구입하고, 일단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산 거죠. 800만 원 주고요. 자,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전자어음은 계정권 뭐로 더 써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이죠, 여러분들? 왜냐면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어음 준 거 아니니까. 그리고 미지급금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계속 볼게요.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 갑자기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은 뭐예요? 4월 10일 날 토지 건물 사고 바로 건물 때려 부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리고 거기에 토지의 정지라고 있죠, 여러분들. 정지가 뭐냐면, 그림을 안 칠게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식상해. 이거는 재미없는 선생님이야. 토지야 멈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래요. 그렇다고.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식상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지가 뭐냐면, 우리가 토지가 여러분들 울퉁불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걸 평탄 고르게 하는 거게 정지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토지 정지 비용 뭐로 처리해야 될까요? 응?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회계의 상식으로. 회계의 상식으로 토지를 정지하면서 쓴 거. 토지에 얹어야죠. 그죠. 비용이 아니라 토지 얹어야 되겠죠. 회계 지식으로. 그렇죠. 토지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하기 위해 쓴 거니까. 맞죠? 토지 정지 비용은 토지 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10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8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 지출 전부 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 800만 원 주고 산 거고, 바로 철거해 버려서 100만 원 쓴 거고, 그럼 토지 정지하느라고 80만 원 썼으니까 이 지출한 금액 전부 다 토지가 돼야 돼요. 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게를 좀 끊으면, 실제로 제가 만든 실기에도 요거 있어요. 살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처음 배우시는 살 같이 집어넣었어요. 실기. 그러면 자, 일단 토지. $800만 원에 100만 원에 80만 원 다 얹어 주셔야 돼요. 되시겠죠? 이 지출 전부 다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 산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산 800만 원은 우리가 미지급금이 되겠죠? 나머지는 180만 원은 당좌 수표 줬으니까 당좌 이득 주는 거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요즘 깜짝 놀라시고 상하사를 드리는 거고, 놀라지 마세요. 좀 사람이니까 나중에 보실 때 안 보시겠지만 그죠? 뼈를 때리고 있죠,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나오셨으니까. 그죠. 자, 됐고요. 구독력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 사용 중인 회사 건물에 철거할게요. 여기는 아주 간혹 출진하고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심심할 때
3, 4년에 한 번쯤 냅니다. 3, 4년에 한 번쯤. 자, 여기 철거는 다른 철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위쪽의 철거는 좀 우리 현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철거예요. 맞죠? 난 토지만 사용하고 싶은데 돈이 올라가 있네? 둘 다 사자. 미친 또라이. 네, 거의 그 재벌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불가능해요. 그죠? 난 돈이 많으니까 같이 사자. 일단 토지만 필요하네. 이렇게.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철거는 여러분들 이런 철거죠? 길 돌아다니다 보면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분들이 기존의 그 사업 건물 철거해가지고 다른 내가 쓸 목적으로 건물 세우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용 중인 회사 건물이 참 요거예요. 여기 있는 걸 철거. 말 그대로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의 철거는 새 건물하고 관련이 없어요. 기존의 건물 철거할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방금 사례에서 기존의 건물 철거하면 해당 토지하고 건물 둘 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 이게 토지 얹었지만 얘는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한 거고 그럼 기존 건물 철거했을 때 기존 건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시죠? 해보죠. 자, 해보면 일단 예를 들어 볼게. 요 건물 있죠? 요 건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10억 빼기 9억 그래서 1억 이렇게 돼 있대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취득원가 감가상각무게에 남아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낡은 건물 일반적으로 철거하겠죠 여러분들. 자, 얘를 철거한 동기 해볼게요. 그럼 철거했으면 기존 건물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아가니까 건물은 10억 빼기 9억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0억하고 동시에 날리면 안 되죠. 각각 날려야죠 각각. 그죠? 어떻게 해요? 대변에 건물 여기가 1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게도 같이 날아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무게의 건물. 이건 아시는 내용. 그쵸? 자, 근데 회계에서 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우리가 기존 건물을 새 건물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 있죠. 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봐요. 뭐냐면 한 푼도 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처분했다라고 봅니다. 회계에서. 알죠? 현실은 그냥 얘를 그냥 현금을 안 받고 처분한 것으로 보자라고 되게 돼 있어요. 기존 건물.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소식 뜨는 거예요. 1억. 기존의 1억짜리 건물은 그냥 빵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1억.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철거를 하다 보면 철거 업체한테 여러분 그 대가 줘야 되잖아요. 맞죠? 철거하면서 이거 철거 업체한테요. 네,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되셨어요? 자, 그럼 1,000만 원 지급하면 현금 같은 게 나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느라고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쓴 거면 무조건 비용은 아니죠.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쓴 자산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쓴 거예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데 쓴 거예요? 철거하는 데 쓴 거니까 기존 건물에 얻는 게 아니에요. 기존 건물을 구입하는 데 썼으면 얻는 거지. 기존 건물을 없애는 데 쓴 거니까 얘는 우리가 취득 원가로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비용 처리하죠. 얘는 기존 건물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 때려 부수는 데 쓴 거니까. 되셨죠? 개정 과목은 철거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 둘 다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재고 자산이고 이게 운반비, 수수료 비용이 각각 다 적어요. 재고 자산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돼서 쓴 비용 우리가 개정 엄청 다 적었잖아요, 여러분들. 수수료 얼마 나갔고 운반비 얼마 주시고.
이건 근데 지금 하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손실이든 철거 비용이든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업 외비용이에요, 둘 다. 영업의 비용을 굳이 이용자들한테 둘 다 보여주는 건 이용자들 관심 없는 정보예요. 주주하고 채권자 입장에선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다 관심 있어요. 운임 얼마 나왔고 이런 것들. 이거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냥 이 둘 합쳐버리는 거예요. 하나에 몰아서 적자라고 해서 주된 영업 활동도 아니니까 뭐타로 두 개로 나누니 하나로 그냥 모으자. 라고 해서 어떤 철거 비용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얹어버려요. 뜻이 있어요? 결론 이렇게 보기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있죠.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 1억이었죠, 1억. 하고 기존 건물 철거하면서 쓴 1,000만 원. 전부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라고 법문가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얘와 관련된 문제가 2번에 있습니다. 2번 234페이지에 2번. 234페이지 맨 아래 2번이에요. 234페이지 맨 아래 2번. 자, 읽어보죠. 자,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취득가액은 500만원, 감가상각 무계액은 100만원. 네, 그럼 얘는 건물이 여러분 400만원 남아있는 거죠? 그죠? 네. 얘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였으며 철거 용역업체에 철거 비용 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2번은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한 붕괴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지금 붕괴하는 거죠. 자, 그럼 붕괴해 볼게요. 자, 일단 기존 건물 날려야죠. 철거했으니까요. 기존 건물은 500만원 빼기 1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니까 대변에 건물은 500으로 날려야죠, 여러분들. 400톤 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게에 100만원. 얘는 반대편으로 날리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업체한테 50만원 철거비용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이거 전부 다 그냥 유형자산 처분 수출하시면 돼요. 그 문제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 끝내시면 됩니다. 잘 나온 편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에. 잘 됐고요. 여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는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어려워요. 해보죠. 자, 여기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 자,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우리가 채권을 우리가 사채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거액의 자금이 국가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재난지원금 같은 거 주려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국채라고 부르고요. 공공기관도 여러분들 공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공채라고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든 국채든 공채든 발행하는 자가 채무자입니다. 돈 빌리는 거니까. 지금은 매입이니까 취득자인 거잖아요. 취득자는 채권자.
맞죠? 채권자니까 일단 자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공채 매입도 아니고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이래요.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려면 사전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세요. 먼저 해보죠. 여러분들 유형자산 중에서 비싼 애들이 다 대부분 많이 여기에 몰려있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맞죠? 다 좀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애들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싼 유형자산을 산다면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자니까 세금을 걷고 싶은 거예요. 맞죠? 뭐 차 같은 거 살 때. 근데 문제가 뭐냐? 야, 너 차 살 때 너 세금 좀 내는 거 부자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반발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반발 아주 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의 차도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셨죠? 받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차를 살 때 국가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걸 네가 공익이나 국익을 위해서 국가한테 돈 좀 빌려주라. 이 채권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사게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차를 3천만 원 주고 사셨다면 실제로 차값은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치? 2,5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500만 원 공채입니다.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국가한테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모르실 거야, 분명히. 왜냐면 500만 원, 2,500만 원 차값이고요. 500만 원을 별도로 공채 사셔야 돼. 이렇게 하면 안 살 거거든요. 맞죠? 안 사니까 그냥 3천만 원입니다. 라고 퉁쳐버리는 겁니다. 공채가 얼마 들어가 있어야 될게 아니에요. 하면 요거도 먹거든요. 아셨죠? 국가 입장에서는 왜 공채를 불가피하게 사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국공채를 사야지만 해당 유형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국공채 사야지만 당신의 해당 소유권 인정해 줄게요. 라고 해서 그냥 내가 불가피하게 사게 만듭니다. 아셨죠? 참 힘들죠? 저도 힘들고 강의한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자 X1년 1월 1일 차량을 1,000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 구입하고 만기는 5년짜리 공채. 우리가 국공채 사채 만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5년, 10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5년 뒤니까 아마 2027년도 말이 될 거예요. 1월 1일에 샀으니까. 그래서 만기가 5년짜리 공채고, 자 갑자기 처음 보는 용어죠. 액면가액.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실 용어입니다. 액면금액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급이 올라갈수록 좀 셉니다. 아시죠? 난이도가 회계 2급하고 좀 달라요. 해볼게요. 액면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사채에서 액면금액은 만기에 그 사채를 발행한 회사 있죠.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만기에 이 금액을 갚을게 라고 약속한 거 우리가 액면금액이다 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X1년도에 이 공채 사셨잖아요. 공채는 이때 산 거 1월 1일 날 국가가 500원 빌려줘. 5년 뒤에 500원 갚을게 라고 하는 거 액면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 그냥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채든 공채든 다 발행하는 기간만 다른 거예요. 발행하는 기간만. 그죠? 그래서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우리가 액면금액이다라고 부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회계금액부터 사채를 내거든요, 시험에. 아시죠? 그리고 현재 가치는 지금 안 할게요, 여러분들. 현재 가치는 다 읽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는 300원을 액면 금액에 구입하였다. 이거 받아들여 주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500원 주고 사게 돼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액면 금액에 사게 돼 있어요. 채권을. 아시죠? 알아주시고. 자, 해당 공채는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여기서 여러분이 저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불가피하게 사는데 왜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에요? 맞는 말이죠. 불가피하게 사는데 무슨 시세 차익 얻을 목적입니까? 나는 모르고 산 건데. 맞죠? 근데 왜 이런 걸 보여줄까요?
우리가 사채를 사면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간에 팔 목적은 단기 매매 증권. 맞죠? 만기까지 보유할 거면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 기억나세요? 장기간 투자 목적이 매도가는 증권을 이렇게 분할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론이니까 그 채권의 계정가를 줘야 돼요. 우리가 구입했으니까 채권자니까 계정가를 줘야 되죠, 여러분들. 계정가는 그냥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셨죠? 그냥 이거는 현실을 고려 안 한 거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채권을 산 너희들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표시를 하려무다 이 뜻입니다. 되셨죠? 근데 실제로 요 사례에선 여러분들이 1,000원에다가 공채를 500원 주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삽니다. 1,500원 주고 바로 사는 거예요. 맞죠? 차 따로 공채 따로 안 삽니다면서요. 그냥 차에 공채가 들어가 있어 그냥. 그래서 1,500원 주고 사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 사례에서는요. 되셨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 이 채권은 아까 5년 뒤에 500원짜리잖아요. 국가가 5년 뒤에 500원 줄게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5년 뒤에 500원이죠? 근데 나는 이 채권을 5년 뒤에 사요? 지금 샀어요? 지금 샀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웃기죠? 5년 뒤에 500원짜리를 지금 500원 주고 샀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표정 뭐가 난 지금 심각한데 이거 너무 어렵다. 자, 마음 깨뜨리고 있죠. 나는 그게 범용문제가 아니라 짜증나. 나는 이게 더 짜증나. 지금 생각하는 말은. 근데 알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야, 너 지금 5억 받을래? 5년 뒤에 5억 받을래? 선생님 이런 말 쓰잖아요. 5년 뒤에 5억 받을래? 지금 5억 받을래?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뭐를 선택하세요? 지금 5억, 5년 뒤에 5억. 지금 5억이죠. 왜요? 미래의 가치는? 미래의 금액은 지금의 가치 따지면 떨어져요. 5년 뒤에 5억이면 지금의 가치는 5억보다 떨어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5년 뒤에 500원 있죠. 얘는 지금의 가치는 500원보다 떨어져요, 당연히. 되셔요? 그것의 가격을 따져보니까 얘가 300원짜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공채가 거래가 돼요. 별도로 살 수 있어요. 별도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유형자산 살 때 별도로 못 사요, 여러분들. 그냥 차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난 이미 회계를 배웠다. 난 공채 안 살 거다. 차만 살 거다. 닥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는 줄 거예요. 시세입니다, 시세. 지금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이 국공채는 3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300원 주고 샀어요? 500원 주고 샀어요? 500원 줬단 말이에요. 그럼 200원만큼 국가한테 더 줬죠? 더 줬죠? 국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네가 지금 채권이 300원짜리임에도 500원 주고 산 거는 다 네가 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한테 200원을 더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되시겠어요? 200원만큼 더 줘야지만 우리 국가 입장에서 그 해당 차량이나 유형자산 소유권 인정해 줄 거야. 해가지고 200원을 더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실제 채권 가격보다.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심각하신데?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저는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일단 돈 나간 건 차 1,000원에 공채 액면가액 500원 주고 샀으니까 총 1,500원 주고 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차변에 차량음반고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1,000원 주고 샀으니까 1,000원 들어가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냐면 나는 300원짜리를 지금 500원 주고 샀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200원만큼 웃돈을 더 줬죠. 국가한테요. 왜냐하면 이 차량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준 거예요. 회계 입장에서는 이 차량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200원 더 썼잖아. 그럼 이건 차량의 취득부 대비로 볼 수 있네. 얹어. 벌써 얹어요. 200원. 차량의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국가한테 200원을 더 준 것입니다. 아셨죠? 요게 신문되기 쉽 요거를 잘 안 해, 진짜. 너무 많이 틀리거든요.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이게 돼요. 의도를 이해 안 하시면 요거를 고려를 안 합니다. 500원 얹으시면 돼요. 진짜. 그리고 이제 단기 채권 샀으니까 채권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 2급 됐죠?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일 때 연도 말에 시가로 평가하잖아요. 왜냐면 이용자들한테 시가 정보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채권도 마찬가지로 시세 정보 알려줘야 돼, 이용자들한테. 지금 이 채권의 시세는 300원짜리, 300원짜리. 시세는 300원짜리잖아요. 여기에 300원이다라고 적어주는 시세가. 이렇게 완벽하죠. 여기 1200원이니까 계산하시면.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줍니다. 유형 자산을 구입할 때 국공채 액면금액, 여기서 500원이죠. 액면금액과 현재 가치 시가 300원의 차이 금액을 계산해요. 그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액면 금액을 더한다라고 장난칩니다, 여러분들. 아주 둘 간의 차이 나는 금액 200원을 더하는 거지 500원 더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잘 많이 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냈으면 실제로 엄청나게 낚시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아까 이게 참 교재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게 우리 교재는 없어요. 있는데 잠깐만요. 있나? 96회? 잠시만요. 일단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말 문제로. 이제 찾아볼게요. 차를 탈 때도 거의 따라가는 거예요. 저한테 따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차 탈 때. 수업할 때요? 따로 주는 거 아니죠? 네, 이미 먼저 나중에 그 공채를 미리 팔아버리실 거예요 아마. 자, 어디냐면은요 349페이지. 죄송해요. 349 나중에 보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그냥 문제 풀게요. 문제 풀 계획이 없네요. 자, 어디 있냐면은 우리 아까 234페이지였죠? 235페이지 235페이지 네, 맨 위에 5번입니다. 235페이지 맨 위에 5번 해보자. 읽어볼게요. 33일. 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 대행 회사에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일단 차 샀네요. 그죠?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한, 그래서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 여기 공채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국채는 국가고 공채는 여러분들 지역. 아셨죠? 지역에서 발행하는 걸 공채라고 합니다. 자, 지역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일단 뭐 개정 과목이 뭐라는 거예요? 이 채권의 개정 과목은. 만기 보유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채권 샀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정 과목 만기 보유 증권의 그 뜻이에요. 자, 보죠. 자, 보니까 일단 취득세 50만원 냈네요. 그럼 취득세 뭐로 처리해요, 여러분들, 이거? 차량이 얹어야죠, 여러분. 얘는 그딴 다 얹어야죠, 취득세니까. 자, 그 다음에 지역개발 채권 매입에 50만원 있죠? 거기다 액면금액이라고 해서 액면금액. 50만원에다가 액면금액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무조건 액면금액 주고 사게 만들어요. 자, 근데 만기는 2029년 5월 18일짜리랍니다. 얘는 거의 한 7년 뒤에 50만원짜리인 거죠? 맞죠? 가치가.
액면 금액이 만기에 갚는 거니까 여러분들 국가 지역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재 가치는 지금 내가 샀었을 때의 이 공채는 40만 원짜리밖에 안 해요. 근데 얼마 주고 샀어요? 저 50만 원 주고 샀죠. 그럼 10만 원을 지역한테 더 준 거잖아요. 맞죠? 지역 입장에서는 야 10만 원 더 줘. 그래야지만 그 차 법적 소유권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의도예요. 되시겠어요? 자, 이제 분계 좀 끊어볼게요. 비어있는 거 볼까요? 자, 보면 자, 일단 보통 예금에서 다 나갔죠. 취득세랑 그 다음에 채권 구입한 거랑요. 총 얼마 나갔어요? 총 얼마? 나간 거 나가 지금 보통 예금 50? 60? 어떻게 해? 여러분들 취득세 50 줬죠? 채권 얼마 주고 샀어요? 50. 여러분 설마 10만 원 주고 샀다라는 건 아니죠? 10만 원 주고 샀진 않았죠. 50만 원 주고 샀어. 50만 원 주고. 그럼 통장에서 나온 건 50만 원에다가 채권 50만 원 주고서 100만 원 나가야죠, 여러분들. 저 가지고 노시면 안 돼. 저 숫자 계산 잘해요. 50만 원 더하기 50만 원 100만 원이 간다. 되셨죠? 깜짝 놀랐어, 깜짝. 100만 원에 100만 원. 50만 원에다가 채권 50만 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 되셨죠? 자, 이제 차량 방구 차량 샀다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취득세는 다 더해야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차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역에다가 얼마를 더 줬어요? 10만 원 더 줬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40만 원짜리를 50만 원 주고 샀다. 이거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주고 샀다, 나라한테, 국가한테. 그래서 고등학생 그리고 채권은 만기 보유증권이죠 지금. 얘 시세가 얼마래요? 현재 가치가 시가예요. 40만 원이잖아요. 채권 샀으니까 채권 자산이 늘겠죠. 이렇게 시가로 하시는 거니까요. 되셨어요? 이렇게 보이든지 이렇게 보는 게.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특수한 경우 취득원가 다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정답. 두 개만 하고 쉴게요. 자, 보시면 자, 이제 부상 취득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건 이제 돈 빌릴 그것도 없다라는 거. 돈 빌리면 담보 잡아야 되잖아요. 담보 잡아야 되죠. 담보 잡힐 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개인주주, 대주주 있죠. 그런 애들이 본인의 재산을 회사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보상취득. 그런 경우는 좀 많아요.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담보 같은 거 찾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상취득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대주주한테 토지 5억짜리를 받았대요. 토지 5억. 그럼 여기에 토지 5억 받았으니까 토지 잡아야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죠? 5억. 잡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시험에 얘를 어떻게 더럽게 낼 때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토지를 공짜로 주셨대요. 제가 회사, 여러분들 우리 회사 대주주. 아시죠? 여러분들이 얼마짜리의 토지를 주셨냐면 5억짜리 토지를 주신 거예요. 시세는. 그때 그 토지는 여러분들 잔고에는 3억으로 볼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셨을 때가 3억. 이렇게.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3억으로 볼 건지 5억으로 볼 건지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잡을까요? 3억 잡아요, 5억 잡아요? 맞아요. 잘하셨네요. 맞아요. 5억 잡아요. 맞죠? 왜냐면 여러분들 장부에나 3억이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받는 저는 지금의 시가가 중요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가를 적지 그 공짜로 받은 것의 장부상의 금액이 나쁘지 않아요. 아시죠? 시험에 더럽게 내면 둘 다 들어요. 아시죠? 준 사람의 장부가액은 얼마고 시가는 얼마인데 그걸 받았다 라고 하면 받은 것은 시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5억짜리 받았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이득 보긴 한 거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을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해당 자산 있죠. 그거를 공짜로 받았을 때 우리가 계정 과목을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산 수증 이익. 혹시 여러분들 수증이라고 좀 들어보세요? 수증? 그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공짜로 주시는 걸 뭐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증여. 그죠? 증여라고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수증자라고, 수증자. 증여를 수받았다라고 해서 그 수증이에요. 자산을 공짜로 증여를 받음에 따른 이익이다라는 뜻입니다. 되시겠죠? 요거는 출제를 단독적으로 한 적도 있어요. 계정 과목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당연히 영업 외적인 수익이 되겠죠? 근데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고 주된 영업 공짜로 받으면 되게 좋죠. 아닌 거고. 되시겠나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고 쉴게요. 수한 경우의 취득원가, 차입원가, 자본화. 일단 용어가 여러분들 뜻이 뭐냐면 차입이 돈 빌린 거죠. 차입하면서 원가 거기 쓴 거잖아요. 쓴 거. 그럼 여러분들 차입하면서 쓰는 게 뭐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나중에 뭘 줘요? 은행한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을 노tam으로 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나온 영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해놔버리니까 차입 원가라는 용어가 탄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이자 비용이 있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본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자본적 지출이 뭐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거였죠. 그 자본적 지출의 자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해석하면 이자 비용을 자산화 시킨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개소리죠. 멍멍 이거죠,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 무슨 자산이야? 비용이지. 그죠?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들어보시면 들어보시고 보지 마시고 뭐냐면 내가 당초에 돈을 빌린 이유가 해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거예요. 일단 빌린 목적 자체가 자산 취득과 관련이 있게 빌렸죠. 이해되세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나가면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다시 한번. 해당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잖아요. 목적 자체가 자산 취득과 관련된 이자예요. 맞죠? 그럼 그렇게 나가는 비용, 이자 비용은 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 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도 비용이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세금도.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비용 처리하자고 자산은 없죠, 취득세. 그거랑 똑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자본화라는 말은 꼭 줍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 이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는 꼭 교재에 보고 할게요. 자, 그럼 계정값은 뭘 정이야? 일단은 건물을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뭘 출제하냐면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리거든요. 근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는 건 아직 완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공이 안 됐는데 자산 처리할 수 있는 건 건설 중인 자산밖에 없죠. 여러분들. 주로 예로합니다. 이 대변에 해당 계정 과목은 적으시면 됩니다. 현금 나갔으면 현금. 자, 두 개 풀고 쉴게요. 자, 234페이지. 자, 234페이지. 네, 4월 거래 있죠. 234페이지 4월 거래의 1번입니다. 1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대표이사로부터 공정가액. 공정가액이 시가죠. 자, 공정가액 1억 원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대표이사한테 공짜로 토지 1억짜리 받았다는 뜻입니다. 시가. 네, 아싸 기분 좋다. 자,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여러분 500만 원은 뭐냐면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 같이 여러 무형자산 같은 경우 등기하죠. 등기. 맞죠? 내 자산의 소유권을 여러분 등기해야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나한테 줄 당시에 토지의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이사 명의로 돼 있겠죠. 그럼 대표이사 명의에서 공짜로 받았으니까 누구 명의로 옮겨야 돼요? 우리 법인 명의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 500만 원은 누가 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해당 토지의 법인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비용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략 느낌 오시죠? 이렇게 보면 자,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토지 공짜로 받았죠? 1억. 그리고 공짜로 받은 것만큼은 자산 수준 이익이라는 계정법 잡혀야 돼요. 1억. 자, 이렇게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그 이전 비용 보통 예금에서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감소해야죠. 되세요? 그럼 이 500만 원 어떻게 처리해요, 나머지? 그래서 토지 얹어야 돼요. 우리 회사의 소유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비용 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토지를 우리 회사의 소유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니까 비용이 아니라 토지에 얹어야 돼요. 회계의 논리상으로는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죠, 이제는? 하도 이제 맨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234페이지 맨 아래 4번입니다. 자, 읽어보죠. 4월 12일. 자,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 딱 감이 오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돈 빌린 이유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빌렸다. 이 느낌이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그거와 관련된 이자 비용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공장의 착공일은 여러분들 짓기 시작한 날짜죠. 그게 전년도 12월 1일이고요. 완공일은 내년도 10월 31일이니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가로처럼 돼요. 단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 일단 자본화라는 용어는 줍니다. 무조건 줘요. 무조건 나가요. 해석하면 이자 비용 자산 처리해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이자 비용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자 비용 비용 계산 과목이에요. 알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변에 보통예금 그렇죠. 일단 1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자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자산이면 대정권 뭐 써야 돼요? 맞아요. 건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완공이 되어 건물이라는 계정법을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당 유형 자산이 완성되기 전 지출일 때 자산 처리하는 계정법이 건설중이 자산 건중. 네,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이 차이가 얼마 없어요. 회계 2급하고 회계 1급은 가끔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습니다. 진짜. 근데 회계 1급 잘 하시면 세무 2급은 8, 90% 똑같아요. 진짜 차이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세무 2급이 몇 표시잖아요. 이렇게 주면 됩니다. 다 됐어요.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3교시까지만 일단 그 실기하기 위한 이론하고 그다음에 4, 5교시는 좀 일반 실기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볼게요. 다시 좀 버티시고. 자, 10분 쉬겠습니다. 3시 12분에 시작하죠. 3시 12분.